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린의 정현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상태, 이럴 적에는 항상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또 비중을 잘 맞춰야 되겠죠. 자,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요. 정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이 좀 나올 텐데요. 이제 샵 0988로 공명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좀 증시가 좀 조정이 깊게 나왔는데요. 뭐 특별한 대형 악재는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일장은 좀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도록 합니다. 일단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좀 반락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를 절대 안 보면 안 됩니다. 이 차트라고 하는 경우는 투자 격언에서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정답이에요. 많은 경험자들이 내놓은 투자 격언이 나와 있는 상태. 차트를 길이다. 길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추세가 붕괴되면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추세, 파라볼릭 추세가 오늘에서야 우하향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그래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데드 반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데드 반등권에 들어간다. 이 반등은 상승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일시적인 반등, 낙폭과에 따라 갖고 큰 폭으로 반등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반등은 상승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량으로 전날 종가를 이탈한 상태, 추세가 꺾인 상태, 투자 심리가 침체적으로 내려온 상태, 경계는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일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등이니까 추격 매수는 삼가는 것이 좋겠고 자, 코스닥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하향으로 꺾였네요. 주봉에서. 또 일봉에서 보시면 또 오늘이죠. 현재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꺾어진 상태. 이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대비 우상이 올라가 추세 꺾이면 항상 데드, 반등,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쪽에 심리가 죽죠. 이렇게 심리가 죽으면 침체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장세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주봉 상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중기적 관점에서도 이번 주 꺾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고 월봉 장기를 보면 3월달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3월달에 보면 이번 달에 2개월 연속 조정권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종목 장세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영 만님. 예, 제가 지수 좀 부가적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홍콩발 유동성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홍콩 증시가 좀 급락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까지 또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받은 거죠. 무엇보다 이제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유동성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도 어제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때문에 우려감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증시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완화감을 좀 이제 가졌는데 돌발적으로 홍콩 증시가 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내려온 건데요. 다음 달에 중국의 양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다음 달에 호재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홍콩 증시에 따라서 전 세계가 휘청거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인 이슈 부분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의 투매는 아마 오늘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단기 저점 기대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제 1.3%대 초반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급등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미국 추가 부양 정책 여부와 중국의 이제 양해 여부를 주목하면서 역시 2월 말은 저가 매수 기회를 타진하는 또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 달은 재차 반등에 초점 맞추는 전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근접을 해 있는 모습이죠. 60일선 부근이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여지고요. 2937포인트대 부근인데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표는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파라볼릭도 그렇고요. 일봉도 그렇고요.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중장기 기조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형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홍콩발 이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화의 약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도 위안화가 역시 약세 강하게 위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엔화는 약세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환율 부분 이상이 없었고요. 미국 채권 수익률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초점 맞추면서 역시 내일장 흐름 보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또 타진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자, 주식은 항상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문제는 항상 시황 설명 다 좋고 뉴스 좋지만 실전 매매는 현재 조건에 맞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종목 장세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적에 테마별로 종목별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또는 미리 올라왔다 조정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순환 매장세로 넘어가는 장세다. 이럴 적에 어떤 종목이든지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그거는 항상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본래 기조 자체는 항상 차트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현재 HMM을 좀 볼까요? 자, HMM을 보시게 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럴 적에 약세 신호가 나오죠. 이럴 때 급등, 상승, 지속형으로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겠다. 단지 이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고 중기적 관점에서는 주봉을 보는 것인데 이번 주부터 추세가 우위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진다고 다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양호하게 상승 진행형은 계속해서 갈 때까지 그 방향성에 맞춰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상태 보시면 현재 이번 달에 지난달에 조정을 받고 이번 달에 양선이 발생이 되면서 상승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다. 또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 안착 잘하고 있고요. 투자심리 활성화 현재 투자심리도 70 이상 그러니까 대박은 70에서 터진다. 또 단기 지표도 매수 신호 보내고 방향이 오히려 재표져 있습니다. 이럴 때 중장기 상승 지속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합니다. 현재 포스코 강판이라는 것이 있죠. 굉장히 강하죠. 근데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냥 안 갑니다. 항상 매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도권. 이 매도권 저항대, 대기 매물대, 그러니까 60일 3개월 이동평균선, 3개월 평균 가격대, 저항대 막 올라갈 적에 33,000원이겠죠. 33,000원 이상. 거기는 매도권이 되는 것이고 3만 원 기준이니까 27,000원 저항대고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매물대에 근접할 때 단기는 3일째를 단기 매도권이라고 그래요. 중기는 5일째, 중장기는 하단과 상단. 그래서 매물대 근접 돌파 쪽에 항상 저항대에 진입할 때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 이럴 적에 비중이 많으면은 절반 정도는 이득 실현 위에 떨어지면 재매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중장기는 부담이 없으면은 좀 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세를 계속 보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익률이죠. 5일선, 21선, 61선, 이동평균선 3개 이상이 정별이라고 하면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없다. 단기 대발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일봉 상태가 아래 윗꼬리 대양선이 발생되면 상승의 제동이 걸려요. 이럴 때 그냥 올라가기보다 다시 대발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 전문가님. 예, 이번에는 제가 좀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을 좀 연구를 좀 해보고요.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 제가 먼저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시그네틱스 제가 2월 3일 날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던 기업이죠. 한번 30% 이상, 거의 한 40% 가까이 랠리가 나왔다가 조정받고 나서 오늘 첫 5일선 회복했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업체 중에서도 아직까지 중장기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죠. 부회장이 매수한 종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장중에 급등이 나왔죠. 종가로도 5일선 회복과 함께 강세 회복이 나왔죠.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그네틱스도 그렇고 지수 급락에도 굉장히 견조했죠. 요즘에 이제 반도체 풍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시그네틱스 지난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번 달 그 거래량을 또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해서 이번 달 부사장이 장내 매수하고 이번 달은 부회장이 장내 매수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좋죠. 일단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는 아직 꼭대기에 있지 않다. 장기 평선 돌파와 함께 중장기는 바닥 탈출 시도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그네틱스 설명은 마치고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죠. 일단 그런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차트도 차트지만 최근 들어 임원 부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작년도 부사장도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상무 전무가 또 장내 매수가 1월달, 2월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아직 상투 신호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아래 윗꼬리 소양선 형태의 종가 십자선 형태의 양선이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은 오늘 십자선 전환신호 나오고 내일 만약에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적산병이 나오는 거죠. 적산병 출현과 함께 21선 돌파.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외인 기관들이 순매수 전환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8만 원대 초반대 저점 국면으로 인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임원들도 8만 원대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고요. 일단 지지권은 이전 저점 부근 일단은 이제 한 60일선 부근이 되겠네요. 60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요즘에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가 12만 원까지도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반도체가 이게 하루 1년, 2년으로 끝날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올해 시세 투자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도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중장기는 차세대 디램 올해 출시와 함께 슈퍼호황 사이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앞으로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60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저는 윤이 오늘 좀 보도록 합니다. 히토류 관련주, 광물, 자원, 개발 관련주 이런 것들 수렴에 좀 막 돌아가죠. 근데 이 유니온 같은 경우 보면은 이미 지난번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충분히 주정받고 이번 달에 다시 상승 반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이 매수권, 이전 저점 대비 우세형 쌍바닥형, 상단이 매도권인데 약간 조금 남았네요. 그렇죠? 10,000원이 항상 매도 적정가, 만약에 또 10,000원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10,000원에서 11,000원이 매도권이고 상투권은 13,000원. 자, 그런데 매물대를 돌파 지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단기 조정을 무시하고 9,000원 이하, 8,000원까지 매물대 또는 당일 5일선 가격에 올 쪽에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이격률 5일선, 20일선, 60일선 정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보다는 점진적 중장기 상승세를 본다. 조정을 받아가면서 점진적 거래가 오늘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내일도 거래가 감소를 보이느냐 아니면 거래가 계속 늘면서 갈 것이냐 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항상 올라갈 적에 10,000원이 저항대 매도가 있는 걸 참고하시고 추격매수는 바람직하지 않고 3박자, 7박자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항상 시가야 매수 적정가는 당일 5일선 가격을 기준점으로 분할 매수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정지 전문가님. 예, 이번에는 제가 이제 LG전자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LG전자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 부품 사업을 진출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KB증권 쪽에서도 제2의 전기차 쪽에 TSMC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모든 전기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 작년도에 최대 실적이 나왔죠. 무엇보다 지금 작년 실적 대비 지금 퍼가 10배 초중반대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실적 대비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부진한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매각 얘기가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1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역시 조정받을 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LG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14만 원대 후반대 부분이 중요한 역시 중심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4만 원대 후반대 돌파 시 역시 강한 반등이 나오고요. 일단 조정받을 때도 최근 들어 이 14만 원대 후반대 부분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그리고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재차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마 내일이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 선물지수도 장 마감되기 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우 증시 100포인트 이상 급락했었고요. 특히 나스닥 선물지수는 1%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 플러스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 코스피 200 야간 미니 선물이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으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위가 플러스로 마감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지지받고 울산 회복한다라고 하면 재차 반등에 초점 맞추면서 14만 원대 후반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19만 3천 원대 부근을 또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지난달까지 해서 이격이 좀 꽤 벌어져 있죠. 뭐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올라오고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윗골을 길게 맞고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밀렸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쉬어주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전자 앞으로도 줄줄이 재료가 나올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매각되게 되면 재차 급등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LG전자 합작법인 설립도 올해 7월 달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들어가면서 조금 더 기대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역시 LG전자 이번 주 내려올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14만 9천 원 이탈되면 밑에 61선 부근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반등 신호가 나오면 재차 반등에 초점 맞춰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 이 네 번째로 NK맥스를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NK맥스 하면 이 알츠하이머 NK 세포 치료제를 올해 1월 말쯤에 투약이 들어갔죠. 오늘 전반적으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나왔죠. 무엇보다 NK맥스 같은 경우는요. NK 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이 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2상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1상 결과 뭐 양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일단은 반등 신호가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틀 동안 3만 주씩, 6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수급이 오늘부터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NK맥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21선이 돌파가 이뤄졌죠. 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바닥권은요. 721선 밀집 국면이 바닥권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3자 배정 유상증자 들어온 단가가 12,000원대 부근이었죠. 그 부분이 바닥권이었고요. 이런 단기 위치, 오늘 같은 위치는 매수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선 첫 돌파,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면서 이번 주 5주선이 회복되는 위치에서는 역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중장기 이제 정벨 상태에 들어가는 위치 속에서 월봉상 이제 막 MACD가 0을 돌파하면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NK맥스는 중장기는 꼭대기권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NK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그리고 세포 치료제부터 해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연기금 수급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권으로 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시가 이하는 61선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19,000원대 초반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저가 매수권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만약에 내일 증시가 좀 더 강한 패턴이 전개된다고 하면 오늘같이 좀 강했던 바이오 업종들은 일시적으로 또 숨고르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지수의 흐름을 봐가면서 바이오를 선택할지 아니면 대체 IT, 전기차를 선택할지 초점 방향성에 흘러가는 대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증시가 강하게 살아날 땐 경기 민감주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같이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는 경기 방어주 관점인 바이오 종목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저는 해인을 좀 볼까요? 우리가 차트를 보실 적에 매물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물대.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실적이나 뭐 재료 다 좋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전 매매에서는 매물대, 위치, 거래량 이런 걸 잘 봐줘야 됩니다. 해인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번에 거래가 터질 적에 보면은 대기 매물대를 돌파할 적에 위에 긴 꼬리가 발생됐죠. 양선입니다. 양선. 이걸 보고 우리가 고래등이 보였다. 자, 그다음에 지지를 받았고 거래가 죽었습니다. 10년은 살아있고 근데 지금 단기 지표 보면은 매도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라갔다가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식 매물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죠. 이럴 적에 5일선이 붕괴되고 다시 내려오는데 대량 거래된 날 종가입니다. 종가가 5,660원. 이것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할 적에는 우리가 추가 반락, 하락이 아니죠. 추가 상승으로 전환된 심해 균형이 전환된 상태에서 이익률에 따라서 이걸 단기 조정이라고 그래요. 5일선이 붕괴된 날로부터 이틀째 또는 3일째, 3일째가 평점이죠. 3일째, 5일째, 7일째, 9일째, 11일째, 길어봐야 11일. 이럴 적에 우리가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고요.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번 주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차 또 이 매물대 중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 나타나는 이 거래량을 잘 보시기 바라고 월봉 상태에서 장기를 보신다면 이번 달에 양선 이익률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더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단기 매매를 겸해서 중장기 상승 전환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급등 장세가 나타날 때 쫓아가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항상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9시에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시가 급락이 나올 때가 항상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증시가 폭등 나올 때 좀 위기가 또 올 경우가 많죠.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제가 노란톡에서도 또 무료 정보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이제 샵 0988로 공명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중요한 정보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참여 코드 7777 4개 누르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린님. 참여 코드 0988 나린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지수가 이 꺾일 적에는요 모든 주식이 덩달아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 절대 서두르지 마시기 바라고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으로 30% 50% 현금은 좀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우리가 며칠 동안 잘 보다 보면 테마 종목별로 돌아갈 적에 항상 그 거래가 잘 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종목 장세에 초점을 맞춰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